이동관 방통위장, 최악일수록 최적격인 윤석열 인사. 이명재 에디터,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낸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임명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고 있는 기류다.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하더라도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언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10명 중에 10명이 반대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밀어붙일 태세다. 이쯤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동관이라는 정도의 철통의지라고 봐야 할 듯한데 윤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일들에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일이 흘러갈 듯하다. 아니 이번에야말로 어느 일보다 윤 대통령의 막무가내 일방 독주 인사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듯하다. 대통령과 일심동체라고 할 만한 조선일보가 지난 31일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을 전하는 일면 기사에서 한 위원장의 사진이 아닌 이동관 특보의 얼굴을 실은 것에서도 이미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인선은 여러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야당이 규탄하듯이 최악의 인선이다. 그러나 최악일수록 오히려 최선이 되고 최고의 부적격일수록 최고의 적격이 되는 윤석열식 역설적 인사의 전형이다. 언론 장악의 선포이자 인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 즉 국민들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기준을 맞추라는 지금까지의 일관된 기조의 완결판이다. 이 특보의 임명 강행은 다중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식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지금의 언론에 대한 정권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정권이 치르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언론의 문제에서 찾는 현 정권의 현실 인식, 그러므로 언론만 장악하면 국민들의 오해는 풀리고 지지율은 반등할 것이며 정권은 반석 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유력 언론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언론이 이미 친정권 보도 일색인 지금 그나마 비협조적이며 순응하지 않는 언론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면 정권의 일방 폭주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이동관 인선은 현 정권의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의 빗나간 인식을 복합적으로 또 가장 선명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왜 이동관이 부적격인지 부적격이 아니라 반적격인지는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미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나 그 부적격 사유는 오히려 그가 최적격, 최적임자로 간택이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왜 이동관이 최적임인가? 최악일수록 오히려 일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약점이 많을수록 대통령에겐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는 역설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 그 사례는 상당히 많다. 약점이 많은 이에게 자리를 주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그 자리를 지켜주면 그들은 최고 권력자에게 진 신세를 갚기 위한 보은의 혼신을 다하게 된다. 권력을 공적인 소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적 권세로 보는 이들에게는 그 눈이 향하는 곳은 오로지 자신을 임명해주는 이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아닌 주군일 뿐이며 그것은 공직 직분의 수행이 아니라 연주, 사모곡의 맹목 충성일 뿐이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은 둘째치자. 그의 이력은 방통위원장으로 절대로 선택돼서는 안 되는 인물을 들라면 빠질 수 없는 인물로 그가 꼽히게 한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일들은 그가 언론인 출신이지만 오히려 반언론의 행적을 보였다고 해야 할 상황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한국 언론을 황폐화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통제와 강압으로 돌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여론 장악과 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이다. 언론노조가 이를 경고 성명에서 밝힌 대로 석고대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모자랄 인물이다. 그러나 그 비행과 악행은 윤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빛나는 위협과 역량으로 비쳤을 것이다. 거의 모든 일에서 상식과 합리적 예측을 거의 예외 없이 비껴가는 대통령은 오히려 그 이력에서 희망과 해답을 찾은 듯하다. 이 특보의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된다. 흠집투성이의 인물일수록 절대 충성, 맹렬 돌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상기되고 있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학폭을 연자제를 들어 불가 사유로 드는 것이 아닌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처럼 그것이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사유가 이동관 절대 불가론의 근거가 돼 일찌감치 방통위장 후보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동관 최적격론의 근거로 반전되고 있다. 자녀 학폭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전례를 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정 변호사가 인사철회가 아닌 본인의 자진 사퇴로 물러났지만 이동관 특보의 경우에는 절대 스스로 포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정순신 아들의 학폭은 주로 언어폭력이었다면 이번 이 특보 아들의 학폭은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훨씬 가혹한 폭력이라고 하지만 그쯤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믿음이 대통령과 이 특보에게 확고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이 특보 두 사람의 만남은 두 특별한 유형의 만남이다. 과오에 대해 반성 없는 인간, 성찰하지 않는 인간 간의 만남이다. 민주제의 원리, 공직에 대해 제대로 본 바 없고 배운 바 없는 이들 간의 만남이다. 검찰 출신이어서 문제라기보다 실은 검찰의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반검찰인과 언론 출신이어서 오히려 반언론인이 된 이들 간의 만남이다. 또한 두 권력의 만남, 즉 윤 정권과 이명박 정권 간의 만남이며 그러므로 또한 두 과거 간의 만남, 즉 청산해야 할 과거와 한국 사회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이들 간의 퇴행의 만남이다. 쌍생아와도 같은 이들 간의 만남이고 동맹이며 연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권융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차라리 방통위 해체하라는 성명에서 겨우 이동관이었나라고 어처구니 없어하며 묻고 있다. 겨우라는 말에 언론노조와 언론계의 반응이 집약돼 있다. 그러나 겨우는 동시에 그래서 무섭다는 말과 통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현실화되면 이제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주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온몸을 던진 충성으로 언론계의 광풍이 불 것이다. 그 광풍은 오랜 낭인 생활과 이명박 정권의 인사였던 이로서 받았던 불명예와 치욕 그리고 풍설을 맞으며 불후의 세월을 보낸 뒤에 화려하게 재기에 언론계에 금이환영했다고 득이양양할 이에 기세등등한 행보로 한층 사나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 행보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또 이명박 정권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더욱 거침없을 것이다. 흔히 모든 권력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 왔다.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지 않는 권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모든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그럴 뿐이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언론을 친권력으로 강압적으로 바꾸려 했던 정권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명박이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박근혜 정권이 그랬을 뿐이다. 그들은 히틀러가 괴벨스를 만났던 것처럼 한국에 괴벨스를 두고 싶었다. 어떤 정권은 그에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전두환 때의 허문도가 그랬고 이명박 때의 최시중, 이동관이 그랬다. 이제 이동관 방통위장이 다시 그 성공 신화를 재현하려 하고 있다. 재현을 넘어서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완벽한 성공 신화를 쓰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회 통과를 위해 이동관 위원장을 수용하겠다는 타협안의 거래 추정이 나오고 있다. 절대 그럴 리도 없거니와 만약 그렇다면 이는 민주당의 자멸 행위가 될 것이다. 그 자체로 자멸적 행위이지만 나아가 방통위발로 벌어질 폭주와 광풍으로 한국의 공영언론 현장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장이 될 때 설령 100명의 최민희가 있더라도 그 폭주와 살육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라는 언론노조의 경고는 방통위발 광풍의 현실화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오히려 100배 나은 선택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